땡아. 에헴,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시오. 순이학교라오. 우리나라는 대대로 유서 깊은 동방 예의지국이죠. 어찌나 예의에 대해 엄격한지 왕의 장례 예절을 두고 예속 논쟁이 일어나 관료들이 반으로 갈라져 다툴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그 필에 물려받아서일까요? 각종 일상 속 예절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는 일이 허다한데요. 그렇게 매일같이 논쟁이 벌어지는 예절 중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전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절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쓸데없는 예절 안 지켰다고 억울하게 혼나지 마세요. 오늘은 알고 보니 지킬 필요 없었던 예의범절 탑5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5위, 명복을 빕니다에 마침표 찍지 않기. 2022년 6월 8일 무려 34년간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셨던 국민 MC 고 송혜 선생님께서 세상을 등지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방송 연예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각계각층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지에서 역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추모와 애도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네티즌들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댓글에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된다고 지적하며 난데없는 싸움이 벌어졌는데요. 이들은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은 저 세상을 염두에 둔 말이기 때문에 마친다는 의미의 마침표를 찍지 말아야 한다. 격시체에 마침표를 붙이면 본래의 뜻이 손상된다 등의 이유를 들었죠. 심지어 이러한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울랄라 세션의 고 이윤택 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이러한 마침표 논란이 불거져 결국 뉴스 기사로까지 게재되었던 바 있는데요. 아니 저 만화에 뭐 이렇게 난리야? 싶으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뉴욕 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침표가 찍힌 문자는 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메시지에 마침표를 사용하면 다소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짜증이 난 것 같아 보여 부정적인 인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죠. 해당 마침표 논란 역시 추모 메시지에 마침표를 찍는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의견이 모여 불거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논쟁이 길어지자 결국 국립국어원이 나서 해당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국립국어원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는 완결된 문장이기 때문에 마침표를 붙이는 것이 맞다고 일축하며 다만 문구의 내용과 상관없이 표어나 표제어에는 마침표를 쓰지 않기 때문에 조의금 봉투나 화환에 문구를 넣을 때는 마침표를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대답을 곁들였죠. 이렇게 해당 논란은 마침표를 찍는 것이 맞다는 결론으로 종결되었지만 최근 커뮤니티 댓글창을 보면 삼고빔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영미권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레스트 인 피스를 한국식으로 사용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추모하는 자리에서만큼은 줄임말이나 영어식 표현 대신 정중하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마침표 찍힌 말 한마디를 남기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4위, 실내에서 모자 벗기. 떡진 머리를 가리기 위해 모자를 썼다가 실내에서는 모자 벗어라 라는 꾸지람에 떡진 머리를 드러내버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하지만 실내 탈모 역시도 알고 보면 우리 고유의 예의범절이 아니라고 합니다. 심지어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을 넘어서 전통을 거스르는 예의범절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조상님들은 원래 모자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 프랑스 민속학자 샤를 바라가 조선은 모자의 천국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조상님들은 모자를 한시도 몸에서 떼지를 않았다고 하죠. 갓, 초립, 패랭이, 정자관, 상건, 감투 등등 신분과 나이에 따라 그 종류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맨 상투를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부끄럽고 예의 없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이후 근대화가 진행되며 서양식 의복이 보급되고 이들의 의복 예절이 전파되면서 실내에서는 모자를 벗는 것이 정착되기 시작했죠. 실제로 이 당시 촬영된 고종의 사진을 보시면 전통적인 의복을 입을 때는 모자를 썼지만 서양식 의복을 입었을 때는 모자를 벗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전통 의복보다 서양식 의복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게 되었고 실내에서는 모자를 벗는 것 역시 자연스럽게 기본 예의로 자리 잡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는 머리가 너무나 떡져서 차마 모자를 벗지 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지적한다면 이게 조선의 예절이다 라고 호통을 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3위, 압존법.
회사 생활을 담아내고 있는 많은 드라마를 보다 보면 꼭 신입사원이 한 번씩 지적당하곤 하는 압존법, 수많은 예의범절 중에서도 어렵기로 유명한 압존법은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을 기준으로 존대 여부를 정하는 예의범절이죠. 예를 들면 아버지께는 할아버지께서는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하지만 할아버지께는 아버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잘 가지 않으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은 지킬 필요가 없는 잘못된 예의라고 하니까요.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학교나 군대, 회사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압존법은 사실은 가족이나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에서만 사용되는 것이라고 하죠. 그런데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일본어의 압존법이 한국어에 적용되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도 직장에서 엄격한 압존법을 적용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예의로 여기고 있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압존법을 강요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이나 사제 관계에서도 잘 사용하지 않는 데다가 가장 위계 질서가 뚜렷한 군대조차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라질 예의인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 이런 쓸데없는 압존법 하나하나를 지적하기보다 아랫사람들에게도 예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훌륭한 윗사람의 태도일 것 같습니다. 2위, 술 라벨 가리기. 술을 드시는 영순이 분들도 못 드시는 영순이 분들도 계시겠지만 술자리의 예절, 주도에 대해서는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의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려 술을 마신다거나 높은 사람이 주는 술은 양손으로 받는 것들은 다 잘 지켰는데 한 번씩 어이없는 이유로 꾸지람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라벨을 가리지 않고 술을 따랐을 때죠. 많은 사람들에게 왜 라벨을 가리고 술을 따라야 하냐고 물어도 이 정도 술밖에 대접 못해서 죄송하다 같은 의미가 아닐까? 같은 미적지근한 대답이 돌아올 뿐 누구도 뚜렷한 이유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근본 없는 예의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예절의 근본은 소주가 아닌 와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와인의 라벨에는 포도의 원산지, 숙성 연도 등의 정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붉은 와인이 라벨에 먼저 알아보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와인을 따를 때 라벨을 가리는 것이 와인 에티켓으로 자리 잡은 것이죠. 이렇게 소믈리에들이 와인을 따르는 것을 본 사람들이 이를 주도로 오해해 지금의 주도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썰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 조상님들이 라벨도 뭣도 없는 주전자에 담긴 탁주를 시원하게 마시던 것을 생각하면 절대 우리나라 고유의 예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다만 우리가 어르신들께 술을 받을 때 한 팔로 다른 팔을 받치는 것은 한복의 긴 옷깃이 술에 닿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데서 온 근본 넘치는 예의라고 하니 이 정도는 웃으면서 지킬 수 있겠네요. 1위, 젓가락질.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90년대 후반 대한민국을 강타한 히트곡 DOC와 춤을의 첫 가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젓가락질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젓가락을 정말 잘 쓰는 나라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연인 사이에서도 젓가락질을 엉망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 정이 떨어진다라는 사람들도 많죠. 저렇게 젓가락질 하는 사람들만 보면 화가 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그림들을 보시고 이제 마음의 평화를 찾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맛있게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모습을 그린 이 그림.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젓가락을 X자로 한 채 고기를 집어먹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김몽도의 새참이라는 그림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사실 밥과 국을 선호하던 우리나라에서 젓가락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식기였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젓가락에 대한 예의범절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음식 인류학자 주영하 교수에 따르면 우리가 예의로 알고 있는 V자 젓가락질은 일제시대 당시 일본을 통해 유입되었다고 하는데요. 젓가락 박물관까지 있을 정도로 젓가락질에 민감한 일본인들이 한국에도 이러한 문화를 퍼뜨린 결과 자리 잡게 된 문화라는 것이죠.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한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성인 남녀 중 38%만 일제의 잔재인 정상적인 젓가락질을 한다고 하니 이제는 내 불안한 젓가락질 몰래 감추지 말자고요.
최근 들어 정말 이상한 예의 범절이 지켜지고 있죠. 카페에 가면 들을 수 있는 바로 이 말. 고객님, 커피 나오셨습니다. 바로 사물을 높여 부르는 사물 존칭입니다. 이 예의 범절이 올바르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 보니 이제는 괜한 트러블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물 존칭을 써야 하는 판국인데요. 이렇게 이미 사회에 자리 잡아버린 예절은 틀린 것을 알면서도 바꾸기 참 어려운 법입니다. 쓸데없는 예절이라도 지켜야 하는 자리에서는 지키되 다른 사람들에게 앞서 소개해드린 예절을 강요하지만 않는다면 이런 쓸모없는 예의 범절들은 자연스레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